안녕하세요. 8월 4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일본 이야기로 시끄러웠던 한 주가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냈다 하긴 좀 그렇지만은 네, 잘 지낸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새 계속 이슈가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또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1차 그 소재 규제에 이어서 이제 백색 국가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 네. 이제 백색 국가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어떤 안전한 우방 국가이고요. 백색 국가가 아니면 이제 일반 국가, 즉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죠. 그러니까 보통의 국가들은 뭐 일반 국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생각하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국가들은 지금 현재 그 백색 국가로 들어가 있죠. 이 백색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물자를 수출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뭐 헛짓거리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그냥 간단한 그런 어떤 그 검사 정도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수출 규제에 대한 품목이 100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 하나 좀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약서도 써야 되고요. 어디다 뭐 사용할 것이다, 최종 사용처가 어디다, 전쟁 같은데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등등의 서약서도 쓰게 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또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자의적으로 이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굉장히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장 뭐 수주가 들어와서 뭐 50개, 500개 정도의 어떤 자재가 필요하다. 근데 일본 걸 써야 돼요. 그럼 일본한테 야 500개 정도 보내줘라 그러는데, 일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것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로 제외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런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압박감을 주겠다, 타격을 주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뭐 나름의 입장이 있을 텐데 대응할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는 결정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례적으로 그 대국민 담화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제 일본의 책임이다. 네, 가해자가 적반하장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봐주면 안 되겠다. 좌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상대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는 좀 강하게 나간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 이것을 이제 꺼내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온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것을 파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은 지금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한국 위쪽으로의, 즉 중국이라든지 북한 또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군사동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군사적 비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같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데, 한국이 이거 끊어버리겠다라는 의미를 좀 주고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끊어버리게 되면은 대륙과 그 다음에 일본 간의 어떤 괴리가 빡 생기게 되면서 일본을 좀 이런 군사정보 부분에서 왕따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도 이것을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제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좀 나오고는 있고요. 하지만 일본이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일단 백색 국가로 제외가 되더라도 지정이 돼서 실효가 되는 것은 이제 8월 말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8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대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그 시간 동안에 청와대에서도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꺼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네, 이 한일 양국의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해결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빨리 조속히 해결돼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관련 섹터가 또다시 크게 흔들렸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관련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좀 어떤가요? 네, 신라전 이제 점 하한가죠. 이게 그동안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우리 그 부자바 주식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드렸었고요. 몇 번의 진단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뭐 비중을 축소해달라, 매도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었는데, 결국엔 이제 터질 게 터진 것 같아요. 팩사백에 대한 임상시험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신약에 대한 효과가 없다, 신약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점 하한가가 떨어진 모습이라, 사실은 점 하한가에서는 진단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거든요. 이제 주문 우선 법칙에 의하면 뭐 가격 우선, 그 다음에 시간 우선, 그 다음에 물량, 수량에 대한 우선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동시효과 때부터 이렇게 점으로 떨어져서 하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은 뭐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면 매도 포인트로 바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HLB 같은 종목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됐겠듯이 이렇게 한번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죠. HLB도 예전에 그 임상 3상에 대한 포인트가 나쁘게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신라젠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풀려서 물량을 매도할 수 있을 때 강하게 같이 매도해 주시는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점을 잡고 또 제대로 된 흐름을 만들어 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혹시라도 단기적 반등을 이용해서 뭐 수익을 좀 내볼까, 매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신라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매도가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바이오 관련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네요. 어떤가요? 셀트리온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셀트리온은 실질적으로 뭐 램시마나 이런 뭐 트록시마 뭐 이런 제품들이 뭐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바이오 대장주라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너무 고평가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의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무리 봐도 추세적인 부분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제 바이오 업종군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바이오 쪽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역시 하락세로 강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추세를 하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비중 축소, 가급적이면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저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리스크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신규 접근 좋지 않겠죠? 네, 매도 의견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의견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역시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면서 이 애국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애국주도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모나미인데요. 어떤가요? 네, 모나미는 지금 대표적인 애국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또다시 악화가 되면서 다시 불매운동이 더 거세질 거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런 관계 악화 속에서 좀 장기화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오다 보니까 이런 그 모나미 같은 종목들에 또 집중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횡보 구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튀었는데, 이 갑자기 튄 구간이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지 않고 그냥 한국산 토종 이런 그
필기류를 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모나미의 기업이, 이 모나미란 기업의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미지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기업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관계가 좀 악화됐다고 해서 주가도 단기간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런 상승들은 기업 가치를 계속적으로 왜곡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단기 상승 이후에는 또 급락세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이런 것들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 관점 보시면 되겠고요.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는 보유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신규 접근하지 않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애국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모나미 알아봤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조금 더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는 아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애국주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 진로네요. 어떤가요? 하이트 진로는 이제 아사히 맥주, 의 그 불매 운동에 대한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 뭐 테라라는 맥주가 이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상품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소주가 참이슬인가? 네, 그렇죠. 그 참이슬이 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처음처럼? 네. 네. 그쪽에 대한 뭐 불매 운동도 있다면서요. 네. 최 이사님은 술을 안 드시잖아요. 네, 제가 네, 알기로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하다 보면 네. 요새 이제 처음처럼을 항상 드시는 분과 참이슬을 드시는 분들이 네. 양극화가 되기 마련인데, 네. 요새는 술자리에서 처음처럼을 주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아. 분위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개인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처음처럼을 하는 게 이제 롯데 쪽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 저도 그게 들은 이야기인데, 넘겨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사실대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도 아사히 맥주에 대한 불매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처음처럼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은 그런 것들과 떠나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점이 이제 작년도 말부터 쌍바닥 현상이 좀 나타난 부분이었고요. 주가 상승이 진행되는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하단 지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신규 매수 들어가시기에는요,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가는 시점, 이런 식으로 지난 4월경처럼 이렇게 완전히 딛고 올라서는 모습 확인됐을 때, 즉 정배열 또는 이제 주가가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서는 그런 라인 때, 정상적인 상승 추세 전환됐을 때, 그때 접근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지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애국주 두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은 거래량 특징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첫 번째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어떤가요? 네, 국일제지는 이제 그래핀 관련주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래핀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신기루다. 네.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오르긴 했죠. 이게 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000원대까지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까 7배가 넘는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려왔어도 5배 이상의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단기 급등 이후에 횡보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다시 하방으로 조정이 되거나, 또는 이 가격대를 인정받기 위한 부분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이평선의 응집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도 별 재미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뭐 10배 가까이 올라간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것도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횡보 구간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격도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아래쪽으로 끄집어 내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신규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 관점만 조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이제 단단한 지지선대에 부딪힐 수 있는 모양새가 됐죠. 그러니까 요런 지지선대라면 일시적인 단기 반등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장 매도가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되겠는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지금 사서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규 조건을 좀 피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일제지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조금 하셔도 더 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거래량 특징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후성이에요. 후성은 좀 어떤가요?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주 정도로 말씀 좀 드렸죠. 이제 국산화가 가능한 그런 품목에 이 기업이 속해 있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한 이야기를 좀 보니까 국산화 소재 국산화 시키는데 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산 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요, 반등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선대에서 돌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약간 데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 재료적인 부분이 강하게 밀어줘서 위쪽으로 9,700원대까지 올라서게 된다라면 주가 반등은 일단 예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게 된다라면은 뭐 바로 신규 매수 따라 붙어도 상관없겠고요. 다만 올라서지 않고 이 9,500원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인다라면 이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골든크로스까지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9,500원으로 넘어서면서 추세가 강하게 올라붙으면 따라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9,500원 아래쪽에서 움직인다라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까지 신규 매수는 기다려라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후성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9,500원 정도 선을 깨고 올라가는 것을 조금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보셔야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6종목 여기까지예요. 네. 최양 이사님 오늘 한 주도 또 고생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가 더워진다고 하는데, 네. 휴가도 좀 많이들 떠나실 거고, 또 이 더위에 좀 이제 더위 먹거나 먹을 거 없다가 더위 먹고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네. 얼굴 진지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여름 나는데 이제 가장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요. 시장은 뭐 건강 다음이니까 네, 항상 건강 먼저 챙기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가 또 네. 여름 휴가철이라 네네. 휴가철 성수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외곽으로 많이 떠나시고 휴가를 떠나시고 하는 한 주기도 했어요. 네. 새로운 한 주엔 또 돌아오겠네요. 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돌아오셔서 이제 상반기 때 받으셨던 모든 힘들었던 부분 다 털어내시고 네. 또 이제 우리 또 하반기를 또 잘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 이사님도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